혹시 주변에 말수가 적어진 아버지가 계신가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말이 줄어든 분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오해합니다. 말이 없으니까 별다른 생각이 없을 거라고, 관심이 줄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말수가 적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 둘 곳이 없어진 것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엔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다만 그 이야기를 나눌 곳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라는 이름의 남자 이야기.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정호 씨, 72세. 4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은퇴한 그는 요즘 들어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해요? 딸이 묻지만 그는 늘 고개만 끄덕입니다. 이정호 씨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40년 넘게 새벽 출근에 길들여진 몸이 아직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나? 아니면 급한 일은 없나? 하지만 대부분의 아침 핸드폰 화면은 조용합니다. 가끔 보험 광고나 스팸 문자만 몇 개 와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은 늘 북적였습니다. 첫째 아들 회사가 요즘 어렵다고 했는데 괜찮을까? 둘째는 아직도 전세금 마련하느라 고생인데 막내딸이 아이 키우며 일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늘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적금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혹시 자식들이 어려우면 이만큼은 도와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베란다에 서서 그는 문득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25에 결혼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때부터 나라는 존재는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이정우가 아닌 영일이 아빠, 정순이 남편으로만 불렸던 세월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잊어버린 채 오직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이 말이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였습니다. 자신은 늘 뒷전이었고 언제나 나중에였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이정호 씨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40년 넘게 들어왔던 그 소리.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왠지 다르게 들렸어요.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잠깐 멈칫했어요. 내일부터는 이 옷을 입을 일이 없겠구나. 현장에 도착해서도 평소와 다를 건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전 교육을 듣고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정호 씨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저 크레인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저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고. 점심시간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형, 정말 수고 많았어.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20대에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던 시절.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던 시간들. 때로는 몸이 아파도, 날씨가 나빠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현장에 나가야 했던 그 모든 날들. 오후 5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수고하셨습니다 하며 인사를 건넸고 이정호 씨는 마지막으로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헬멧을 벗고 안전복을 정리하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로 끝났어.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당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뜬 이정호 씨는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향했던 그 길. 헬멧을 쓰고 안전복을 입고 현장으로 가던 그 길이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늦잠을 자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내려 마셔도 되고 신문을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무용지물이 된 건 아닌가? 아내는 여전히 바쁩니다. 동네 부녀의 모임도 있고 손주들 돌봄이며 친구들과의 약속까지. 그런 아내를 보며 그는 자신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표를 떼는 순간 그는 마치 무대에서 밀려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분주한데 자신만 멈춰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즈음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 오늘 회사 일로 바빠서. 짧은 통화였지만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시간이 참 깁니다. TV를 틀어놓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됩니다. 무언가 하고 싶어도 이 나이에 뭘? 지금 시작해도 늦었지. 스스로에게 자꾸 선을 그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지만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지. 이런 대화가 전부입니다. 그는 점점 더 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정호 씨는 요즘 부쩍 동네 공원에 자주 갑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설레었던지, 그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유모차를 밀며 웃는 젊은 엄마를 보면 자신의 딸이 어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빠, 높이 높이. 하며 안아달라고 조르던 그 작은 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하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아들들과 함께 공을 차던 주말 오후가 떠오릅니다. 아빠가 골키퍼 할게. 하며 일부러 골을 넣어주던 그 시간들. 그의 눈에는 모든 풍경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문득문득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그 시간들은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거구나 하고 가끔 같은 또래의 할아버지들과 마주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긴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다들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아는지 잠깐의 미소만 나누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6시. 뉴스가 유일한 대화 상대입니다. 요즘 세상 참 빨리 변한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예전 직장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하던 그 사람들. 퇴근 후엔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었는데, 하지만 은퇴한 지 벌써 몇 달. 처음엔 가끔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뜸해졌습니다. 각자 바쁜 일상에 치여 사는 거겠지요. 젊은 시절 절친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생계에 바쁘다 보니 언제부턴가 연락이 끊어졌어요. 가끔 동창의 소식을 들어도 혼자 가기엔 왠지 쑥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 터놓고 술 한잔 나눌 친구가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뒤늦게 깨닫습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관계 유지에 서툰 편이라더니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씁쓸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바쁩니다. 친구들과의 수다, 교회 일, 그리고 가끔씩 자식들 집에 반찬 해다 주러 가는 일까지. 그런 아내가 부럽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각자 삶이 바빠서 며칠에 한 번 연락이 올까 말까. 연락이 와도 대부분 안부 인사 정도. 아버지 건강하시죠? 저 바빠서 이만.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건 마음 둘 곳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걸.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나눌 상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어느 화요일 오후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간 이정호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나온 전단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시니어 목공 수업 참가자 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첫 수업은 무료 체험. 그는 한참을 그 전단지를 들여다봅니다. 젊었을 때 건설 일을 하면서 목공 일도 조금 해봤었는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이 나이에 뭔 수업을.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전단지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첫 수업은 무료라는 문구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한번 전단지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목공 수업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전화를 받은 젊은 직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목공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더 좋죠. 수요일에 한번 오셔서 구경하세요. 수요일 오후 1시 50분. 이정호 씨는 복지관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이렇게 떨려본 게 언제였던가요? 교실 문을 열자 6명 정도의 비슷한 또래분들이 각자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는 소리, 망치질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분이시네요. 선생님이 다가와서 인사를 건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익숙한 분위기인데 자신만 어색하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에 망치를 들고 나무 냄새를 맡으며 그는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손이 기억하네요. 젊었을 때의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간단한 연필꽂이를 만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작품이었지만 완성했을 때의 그 기분이란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누군가에게 보여줄 작품도 아니고 돈이 되는 일도 아니지만 그는 오랜만에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연필꽂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이건 어디서 났어? 내가 만들었어. 그 말을 할 때 그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생기를 발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수요일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뭔가 할 일이 생겼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목공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점점 친해졌습니다. 김종수 씨는 은행에서 일했다가 퇴직한 분이고 박영철 씨는 교사 출신입니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가끔 근처 분식집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도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 셋이에요. 다들 시집 안 간다고 걱정이에요. 아, 요즘 결혼 늦게 한다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어느 날 김종수 씨가 물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꿈이요? 그런 걸 생각해 본 게 언제였는지. 글쎄요. 젊었을 때는 가족 먹여 살리기에만 바빠서. 그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었던 일 말이에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는 말했습니다. 가구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예쁜 테이블이나 책장 같은 거 말이에요. 건설 일 하면서 목공 기술을 배웠는데 정작 우리 집 가구는 다 사다 놓은 거죠. 그럼 이제 만들어 보세요. 그 말에 이정호 씨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책장 하나 만들어 볼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응. 복지관에서 목공 배우는데 재미있어서. 아내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지. 만들어봐. 우리 서재 책장 하나 더 있으면 좋겠더라. 그날 밤 이정호 씨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책장 설계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야 이정호라는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이기 이전에 그는 자신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정호 씨의 생활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말이 조금씩 늘었어요. 아내와의 저녁 식사 시간에도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종수 씨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 박영철 씨는 손재주가 정말 좋더라.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지만 아내는 남편이 생기를 되찾은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전화를 받으면 예전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작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책장 하나 만들고 있거든. 다음에 집에 오면 보여줄게. 아들도 신기해했어요. 아버지가 책장을요? 대단하네요. 그 한마디에 그는 마음이 한껏 부풀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목공 수업도 점점 발전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연필꽂이나 소품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법 큰 가구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매주 수요일만 만나는 사이였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는
소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공 수업에서 함께하는 박영철 씨가 말했습니다. 이정호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몇 달 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공원을 산책할 때도 예전처럼 막막하고 외로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할 일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할아버지가 만든 작품들을 신기해했어요. 할아버지가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우와, 진짜 멋있어요. 그런 반응을 보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재에 놓인 그가 만든 책장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누군가의 무엇이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낸 일. 그것이 주는 성취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이정호 씨에게는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목공 수업을 보조 강사로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이정호 씨가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손재주도 좋으시니까 새로 오는 분들 지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실력이 될까? 하지만 동료들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정호 씨가 하면 잘하실 거예요. 새로 오는 또래와 어르신들에게 기초를 가르치는 일.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엔 서툴렀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쁨.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목공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가끔씩 자원봉사 활동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집과 공원을 오가는 것이 전부였던 생활에서 이제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정호 씨의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조용한 성격이고 말이 많은 편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더 이상 마음 둘 곳 없이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무 조각들, 따뜻한 커피, 새로 생긴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며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정호야,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평생 누군가의 가장으로 살아오셨나요? 그 무게에 짓눌려 당신 자신을 잊은 적 있나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 가족을 위해 참아낸 그 모든 순간들, 자신의 꿈을 뒤로하고 책임을 짊어진 그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에 감사드리고 그 든든한 어깨에 의지할 수 있었던 가족들을 대신해 깊이 존경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충분히, 너무도 충분히 잘해오셨어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도 됩니다. 말수가 줄었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나누고 싶은 경험들이 쌓여 있습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 복지관의 수업 하나, 관심 있던 취미 활동 하나, 혹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 일 하나부터요.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손길은 아직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정호 씨처럼 당신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6개월 후 이정호 씨는 복지관에서 열린 시니어 목공 작품전에서 자신이 만든 책장과 의자를 전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전문가가 만든 것 같네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한 젊은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아이 책상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멋있네요. 그의 첫 번째 고객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은 기쁨 때문에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아이 책상을 만들면서 그는 자신의 손주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하나씩 만들어줘야겠다. 이제 그의 하루는 충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고, 기대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정호입니다. 목공예를 하는 이정호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할아버지이기 이전에 그는 이제 온전히 이정호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정호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이고 당신 자신에게는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보물입니다. 당신의 지혜는 자산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선물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보세요.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지혜의 바다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